우리가 사람이 나이가 들다 보면 얼굴에 자잘한 주름도 많이 생기고 눈가 주름도 생기시죠? 왜 이런 주름이 생기는 건지, 어떻게 생활 습관을 교정하면 되는 건지, 어떤 시술을 받으면 되는지 너무 궁금한 게 많으시죠? 피부과 전문의 입장에서 얼굴 피부에 생기는 여러 가지 주름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에 생기는 주름, 단순히 나이가 드니까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피부 자체의 노화에 의해서 생기는 주름입니다. 자, 피부는 뭘로 이루어져 있죠?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연적인 노화에 의해서 콜라겐 볼륨이 줄 수밖에 없고요. 그 콜라겐 자체도 변성이 와서 피부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쪼그라들게 되고, 그럼으로써 생기는 주름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인성 노화라고 하고요. 나이 든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자외선에 의한 노화입니다. 상당히 유명한 사진인데요. 영국에 있는 운전사분이신데 평생 운전을 하다 보니까 한쪽에서만 계속 자외선을 받다 보니까 한쪽 얼굴이 유단히 주름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외선이 피부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활성산소를 만들어내게 되고, 또 그것에 의해서 MMP라고 하는 콜라겐을 녹이는 물질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안 그래도 나이 들므로써 콜라겐이 주는데 자외선으로 인해서 콜라겐이 더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 다음은 담배를 피게 되면 우리가 혈관에 수축을 하게 돼요. 혈관이 수축하게 되면 진피로 가는 영양이 공급이 잘 안 되게 되고, 그럼으로써 콜라겐을 줄 수도 있고요. 담배 자체가 되게 독성 물질이죠. 그것에 의해서 활성산소가 생기고 콜라겐을 파괴하는 물질이 증가하게 되고, 결론적으로 콜라겐을 줄임으로써 주름을 만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담배 필 때 이렇게 피잖아요. 그러면 입을 오므리게 되고 세로로 인중 부위에 주름을 생기는 것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인중에 이렇게 세로로 된 주름을 스모커스 라인, 우리로 표현하면 담배를 피는 사람한테 생기는 주름이라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미세먼지와 대기 오염이에요. 이런 미세먼지가 너무 파티클이 작을 때는 피부에 침투를 하게 됩니다. 그것 자체가 미세한 염증을 만성적으로 일으키게 되고, 또 여러 가지 활성산소를 유발시켜서 콜라겐을 줄이게 되고요. 너무 정제된 당을 먹는 것도 피부 노화를 악화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해야 되죠. 그런데 탄수화물을 먹더라도 그 있는 자체로 먹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대부분 다 정제된 당을 먹게 되죠. 이렇게 되면 당화산물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되게 되고, 그 물질이 콜라겐에 딱딱 달라붙게 되게 돼요. 피부의 노화를 가속하게 됩니다. 만성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도 노화를 촉진시키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은 코티졸 증가와 염증 반응을 통해서 피부 장벽 기능과 재성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외부 자극이나 자외선으로 받은 손상을 충분히 회복하지 못하고 콜라겐 분해가 촉진되거나 새로운 콜라겐 생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콜라겐을 직접 파괴한다라고 단정하기보다는 피부의 손상은 늘리고 회복은 늦추고 콜라겐이 점차 감소하기 쉬운 환경을 만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피부 자체의 노화로 인한 주름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면 될까요? 떠마지를 하고 뭘 하고 이렇게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콜라겐이 빠지는 거를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도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야외 활동을 많이 할 때는 충분하게 바르는 것이 중요하고요. 당연한 거지만 흡연하지 마십시오. 지나친 당은 섭취를 좀 줄이기를 권장드리고요. 그러니까 미세먼지에 의한 손상을 줄이기 위해서 항상 집에 들어오면 꼼꼼하게 세안을 하시고요. 수면은 충분하게 8시간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스트레스가 생기면 운동을 해서 그때그때 풀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운동을 했을 때 여러분들의 진피 두께가 두꺼워지는지 좀 궁금하시죠? 일본에서 이거에 대한 연구 논문이 나온 게 있습니다.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총 4개월 동안 한쪽은 유산소 운동만, 한쪽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모두 한 그룹에 대해서 모든 그룹에서 진피의 콜라겐이 증가했다라고 보고하고 있는데요. 근력 운동을 같이 했던 분이 유산소 운동만 했던 그룹보다 진피의 두께가 더 많이 두꺼워졌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외용제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레티노이드가 있는데, 레티놀은 굳이 병원에 오지 않고도 기능성 화장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효과를 보고 싶으면 병원에 오셔서 아크리프, 20크림과 같은 레티노이드는 조금 더 강력한 비타민 A 계열이죠.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꾸준히 바르면 진피 내 콜라겐을 좀 늘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여러 가지 비타민 C를 섭취하거나 또는 도포제로 바르게 되면 담배를 피거나 미세먼지로 인해서 생기는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 C는 항상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특히 남자분들 중에서는 보습제를 잘 안 바르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피부가 너무 건조하게 되면 미세하게 염증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활성산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항상 세안하고
하고 나시면 부드러운 보습제를 습관적으로 바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금 주름이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콜라겐이 줄어서 생기는 주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콜라겐을 늘리면 되겠죠. 버추 RF와 같은 바늘 고주파를 써도 되겠고, 뭐 주베르과 같은 물질을 써도 콜라겐을 늘리겠죠.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가까운 피부과에 가시면 선생님들께서 여러분의 피부 상태를 보시고 이게 써마지가 필요할지, 뭐 버추 RF가 필요할지, 아니면 부드럽게 뭐 주베르를 좀 주사하는 게 맞을지 잘 판단해 주실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반복적인 근육의 움직임에 의해 생기는 주름입니다. 우리가 특정 표정을 지으면 주름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런 주름을 우리가 동적인 주름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10년, 20년, 30년 지나다 보면 표정을 짓지 않았는데도 주름이 생겨버립니다. 그걸 정적인 주름이라고 하죠.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눈을 위로 치켜 올려보세요. 이마에 가로로 주름이 생기죠. 인상을 딱 쓰면 미간에 세로로 주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눈을 좀 자주 찡그리면 눈가에 주름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입을 이렇게 오 하는 습관, 입술에 이렇게 세로 주름이 생길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입이 좀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약간 콤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감추기 위해서 입을 이렇게 꼭 다무는 습관이 있어요. 이 턱 부위에 마치 자갈떡처럼 자갈자갈한 주름이 사진처럼 보일 겁니다. 이렇게 이것들이 반복되게 오랫동안 하다 보면 나중에는 표정을 짓지 않아도 굳은 주름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주름은 생활 습관을 교정해라 뭐라고 제가 말할 수는 있는데, 사실 사람이라는 것이 그런 표정에 대한 습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죄송하긴 하지만 보톡스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 눈가, 미간, 이마 또는 자갈타 보톡스를 맞으면 해당 부분의 근육이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수축을 덜 하게 되고, 이걸 1년, 2년, 10년 봤을 때 맞은 분과 맞지 않은 분을 비교하면 확실히 나중에 주름이 덜 생기게 됩니다. 이런 표정에 의한 주름은 여러분들이 미리 주름이 굳어지기 전에 6개월에 한 번씩 보톡스를 맞는 것을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내가 지금 나이가 50인데 이제 이미 주름이 굳었어요. 진짜 늦은 건가요? 라고 하면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병원에 오시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미 꺼진 주름도 충분히 올릴 수 있으니까, 이게 너무 걱정되시면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 병원 가서 치료받으시면 분명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름은 얼굴의 처짐에 의한 주름입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바로 팔자주름, 입가에 있는 마리오네트 주름이죠. 제가 늘 강조했던 사진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피부가 있고 그 밑에 피부를 잡아주는 지지인대가 보이시죠? 이것들이 나이가 들면 따라서 힘이 약해지니까 밑으로 축 처지게 되겠죠. 자, 그럼으로써 팔자주름, 마리오네트 주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지지인대가 처지지 않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예방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 피부든 지지인대든 이것을 이루고 있는 구성 성분은 모두 콜라겐입니다. 담배, 스트레스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활성산소를 만들어내게 되죠. 피부만에 있는 콜라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지지인대를 이루고 있는 콜라겐들에 악영향을 미치니까 더 잘 처지게 되겠죠. 우리의 피부에 있는 지지인대는 일정 부분은 새롭게 콜라겐이 만들어지고 일정 부분은 녹아서 없어지게 됩니다. 균형을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먹지 않게 되면 이렇게 인대 조직에 있는 콜라겐을 만드는데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음식은 골고루 이 단백질을 잘 드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운동을 하면 전체적인 콜라겐이 증가한다고 했죠. 진피층의 콜라겐만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전신에 있는 모든 콜라겐을 증가시켜줍니다. 유산소 운동 열심히 하시고 근력 운동도 충분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처진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운동 열심히 하면 올라갈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죠. 이건 어느 정도 병원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결국은 이런 처짐에 의해서 주름을 없앤다는 말은 처진 지지인대를 올린다는 말이죠. 이런 지지인대를 올릴 때 실을 걸어서 당길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는 이 지지인대 자체를 우리가 다시 재생시켜서 다시 올리는 게 조금 바람직합니다. 대표적인 게 울세라죠. 그리고 티타늄 리프팅도 할 수 있죠. 근데 간혹 가다가 처진 거 올릴 때 써마지 해주세요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써마지는 다시 엄밀히 말하면 리프팅 효과는 좀 제한됩니다. 써마지의 메인 타겟은 여러분 만지시면 피부 자체이고요. 그 밑에 있는 지지인대를 잡기 위해서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울세라, 티타늄 리프팅 이쪽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마리오네트 라인 옆에 이렇게 불독살처럼 이렇게 심술보가 보일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은 인대 쪽이 처짐에 의한 것도 있지만 지방이 조금 뭉쳐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방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지방을 조금 줄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쪽 부분은 좀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울세라를 써서 지방 줄이기 조금 위험합니다. 브이올렛 할 수도 있죠. 근데 브이올렛도 조금 위험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아그네스를 이용해서 직접 아그네스를 바늘을 찔러서 정교하게 한 땀 한 땀 해당 부분의 지방을 타개하는 방식으로도 치료하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수면에 의한 주름입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지 못했죠? 저 같은 경우는 저 옆으로 자고 있어요. 8시간 동안 누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매일매일 365일 10년 20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젊은 분들은 이렇게 눌렸다 하더라도 금방 펴지겠지만 근육의 움직임에 의해서 생기는 주름처럼 이것도 그런 주름을 만들
들 수가 있습니다. 똑바로 자면 그런 주름이 확실히 덜 생기겠죠. 하지만 잠을 잘 때는 이게 우리 습관이라고 못 바꿔요. 처음에 잘 때는 똑바로 자겠지만 잠이 들어버리면 옆으로 잘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최근에 베개 중에 옆으로 자더라도 얼굴이 좀 덜 눌리게 하는 그런 베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베개를 이용하시면 얼굴 눌림에 의한 주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름 개선 화장품들이 좀 많이 있는데 어떤 걸 보고서 결정을 하고 구매를 하는 게 좀 좋을까요? 레티놀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꾸준히 계속 바른다면 주름을 개선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되고요. 내가 조금 더 욕심을 내고 싶다. 그럼 한번 병원에 가세요. 병원에 가시면 레티놀보다는 조금 더 강력한 레티노이드라는 게 있어요. 뭐 그런 물질을 사용하게 되면 얼굴에 실제 콜라겐을 조금씩 늘려주게 됩니다. 실제 FDA에서도 주름을 개선할 때 승인된 것이 바로 레티놀, 레티노이드죠. 그리고 좋은 기능성 화장품에 들어있는 우리 피부를 이루고 있는 성분인 세콜지,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 잘 함유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정말 좋은 보습제이기 때문에 보습제만 잘 발라도 얼굴의 미세염증에 의한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피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A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물질도 있죠. 비타민 A도 역시 항산화 물질로서 피부에 주름이 생기는 걸 어느 정도 예방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써마지를 받는 것은 좀 부담이 되고 요즘 유행하는 것 중에 먹는 콜라겐, 건강기능식품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거리가 있어요. 어떤 논문에서 의미 있다, 없다 많이 많고 의사 사이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는 약간 부정적인 의미예요. 우리가 콜라겐을 먹으면 그게 콜라겐으로 되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것은 약이 아니라 하나의 콜라겐인데 이 콜라겐이 얼굴만 가지 않죠. 내가 간이 안 좋아. 그러면 간을 먹으면 그 먹은 간이 간으로 갈까요? 간을 먹든 콜라겐을 먹든 우리 몸으로 들어오면 다 분해돼서 아미노난으로 가서 전신으로 퍼지게 되겠죠. 내가 먹은 그 콜라겐은 얼굴만 가는 게 아니라 전신으로 퍼지기 때문에 효과가 상당히 미미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차라리 그거 먹을 돈으로 양진의 단백질을 그냥 섭취하라고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 가지 주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가 주름이 심해지기 전에 미리미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생활 습관, 악화 요인을 미리미리 예방하시면 주름이 생기기 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미 생긴 주름에 대해서 요즘 현대의학으로 충분히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균형을 잘 맞추어서 예방할 부분은 잘 예방하고 악화 요인은 피하고 이미 생긴 주름은 어느 정도 병원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가 나이가 들더라도 조금 더 보기 좋게 그렇게 나이 들어감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이상 여러분의 피부과 전문의 닥터 페프스 유동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